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저희 김프로TV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인 기업의 대표들과 함께합니다. 지나온 15년 저는 법인 대표의 사업적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부터는 김프로TV를 통해 명실상부 기업의 국가대표 코치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럼 스타트! 지난 영상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의 개념 및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 영상부터는 몇 차례에 걸친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로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는 과거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제 소유자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부득이하게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이 3명 또는 7명이 필요하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법률상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의 대상은 첫 번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이라 하며, 두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세 번째,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주가 보유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인이 성장하면서 증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주주 배정 방식으로 균등 증자에 참여한 차명주주의 주식도 위 제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로 차명주식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서. 두 번째,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세 번째, 법인이 당초 명의자로부터 실제 소유자로 변경한 주식 명의계사 확인서, 즉 주주 명부를 말합니다. 네 번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위 등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위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명 전환 주식가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제출 서류만으로는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명 전환 자문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게 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세무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세무공무원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보다 더 명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금을 출자한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즉, 실제 소유자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했고 명의수탁자는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과거에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확보했다고 해도 과거의 자본금 출자 방법이 지금처럼 명확하지 않았기에 자본금에 걸맞는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하나 더 있습니다. 위 제출 서류에 실제 소유자로 변경한 명의계사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실제 소유자로 변경한 주주명부를 제출한 것이지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계사만 하면 바로 부동산 등기와 같이 소유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했는데 과세당국이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셈이 됩니다. 결국 명의신탁자는 현재의 가격으로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두려워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김프로가 실제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의 갑법인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1998년에 자본금을 1억 원으로 법인 전환한 회사입니다. 상법상 발기인 3명 이상을 두라는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자신의 형제와 임원을 발기인 겸 주주로 등재하였습니다. 매형은 발기인은 아니고 설립 이후에 주주로 등재하였고요. 물론 세 분 다 차명주주였지요. 회사는 2004년에 1억 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2억이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자본금 1억짜리 회사였는데 2021년에는 30억 4천만 원으로 3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 3명의 차명주주의 주식가치는 얼마일까요? 표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3명의 주식가치가 무려 15억 2천만 원입니다. 1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자산을 대표이사로 전환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프로는 회사가 2001년 7월 이전 설립된 법인이기에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증거와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증거가 부족하면 정황 증거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기로 하는 전략을 세웠고요. 가장 중요한 실제 증거는 자본금과 증자납입금을 대표이사가 납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시점과 증자 시점에 대표이사 개인 통장의 거래 내역과 법인 통장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였지요. 아울러 그 당시 자본금 출자 방법 및 증자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정황 증거로는 설립 및 증자 시점에 차명주주의 소득을 확인하여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여력이 안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회사는 설립 시점과 증자 시점에 대표 개인 통장에서 자본금과 증자 납입금과 유사한 금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어서 금융 증빙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만일 과세당국에서 대표가 신청한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부인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형제분 주식평가금액 7억 1,200만 원, 임원분 주식평가금액 3억 400만 원이 모두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가 고액의 증여세를 내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김프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진행하였기에 부인당했다고 해도 증여세를 회피할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프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명의신탁임을 확인하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와 배당소득세입니다.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행히 당사는 증여세 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나서 증여세 이슈도 없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을 했을 경우도 있겠지요.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면 과거에 받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다시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김프로는 주식평가금액 7억 1,200만 원과 3억 400만 원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에게 환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매형이 보유했던 3억 400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은 매형이 발기인이 아니기에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표이사와 가족에게 이전시켰습니다. 혹시 대표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나요? 오늘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연재하는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에게 매우 유용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